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볶음 메밀, 즉 로스팅 버크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메밀과 타타리 메밀을 200도씨에서 50초 동안 볶아서 볶지 않은 메밀과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볶은 메밀가루와 볶지 않은 메밀가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중국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을 볶았을 때와 볶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서북농림대 베이리 팽 박사 연구팀들이 연구해서 2020년 Journal of Cereal Science, 즉 국제 곡물 과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메밀을 볶았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저장 수명, 즉 셀프 라이프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의 주요 성분인 루틴이 코스틴으로 분해됨으로써 쓴맛이 감소가 됩니다. 특히 타타리 메밀의 경우 그렇습니다. 또 메밀 단백질에 있는 엘러지벌 물질, 즉 단백질 저해제나 독성 성분과 같은 물질들이 줄어들므로써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듭니다. 메밀 제품에 대한 열 가공은 화학적 변화 및 메일라드 반응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메일라드 반응이란 아미노산과 환원당, 즉 포도당, 과당, 메가당 이러한 환원당이 작용하여 갈색의 중합체인 멜라노이딘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식품의 비효소적 갈변의 대표적인 것으로 당류의 카르보닐기와 단백질의 아미노기가 가열에 의해서 갈색 물질, 즉 멜라노이딘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구운 빵이나 메밀과 같은 곡류의 볶음차를 만들 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어떻게 볶았는가를 보면 보통 메밀과 타타리 메밀 종자를 천일 건조한 후에 200도씨에서 50초 동안 볶았습니다. 왼쪽 사진이 볶은 보통 메밀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볶은 타타리 메밀입니다. 이와 같이 볶은 메밀을 가루내어 색도,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능력, 여기서는 DPPH 소고능을 가지고 항산화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지방, 전분 함량과 같은 영양소 함량, 그리고 점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식품의 색소는 L값, A값, B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요. L값은 명도를 나타내며 L값이 100이면 백색, 0이면 흑색입니다. 그리고 A값은 붉은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빨간색이 되고 낮을수록 초록색이 됩니다. B값은 노란 정도를 나타내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노란색이 되고 수치가 낮을수록 파란색이 됩니다. 볶음 메밀의 색도는 볶음 후 L값이, 즉 명도값이 보통 메밀가루는 88에서 89에서 볶으면 80에서 82로 감소를 하게 되고 타타리 메밀가루는 볶기 전에는 79에서 83인데 볶은 후에는 74에서 76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빨간색 정도를 나타내는 A값은 볶지 않은 보통 메밀은 1.10에서 1.21인데 볶으면 2.55에서 2.69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볶지 않은 타타리 메밀 가루는 볶은 타타리 메밀 가루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노란 정도를 나타내는 B값은 볶은 메밀 가루가 볶지 않은 메밀 가루보다
높습니다. 보통 메밀에서는 볶지 않은 가루가 6.40에서 6.68이었는데 볶은 가루는 10.66에서 11.95로 증가했습니다. 타타르 메밀은 볶지 않은 가루가 B값이 11.01에서 17.72였는데 볶은 가루는 18.15에서 19.87로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볶은 메밀 가루의 색이 볶지 않은 가루의 색보다 더 짙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볶은 메밀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DPPH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볶음 후 보통 메밀 가루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1일에서 49.6% 정도 증가를 했고 타타르 메밀 가루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반대로 18.4 내지 36.4% 감소했습니다. 볶음 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손실되는데요. 손실 정도는 보통 메밀가루가 타타르 메밀가루보다 더 큽니다. 보통 메밀가루는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30에서 39% 감소했고 타타르 메밀가루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7에서 9% 정도 소량 감소했습니다. DPPH 소거능을 통해 알아본 볶은 메밀의 항산화 능력은 볶은 보통 메밀 가루의 항산화 능력이 볶지 않은 가루보다 증가했고 볶은 타타르 메밀 가루의 항산화 능력은 볶지 않은 가루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타타르 메밀 가루의 항산화 능력이 보통 메밀 가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볶은 메밀의 영양과 점도를 알아보면 볶지 않은 메밀, 볶은 메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기에 사용된 품종은 보통 메밀이 두 품종, 타타르 메밀이 세 품종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 전분 이 세 가지 영양소를 볶지 않은 메밀과 볶은 메밀 간에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볶은 후 보통 메밀 가루의 단백질과 지방은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반면 전분과 점도는 감소했습니다. 볶은 후 타타르 메밀 가루의 단백질, 지방, 전분, 점도는 모두 볶지 않은 메밀보다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밀식문화에서는 타타르 메밀, 즉 달달 메밀을 가지고 일본에서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는지 일본의 달달 소바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선 달달 소바, 즉 약이 되는 타타르 메밀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조리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타르 메밀 가루를 반죽을 해서 밀대로 면을 만들어서 조리한 경우인데요. 타타르 메밀을 가지고 수타로 만든 달달 소바는 쓴맛이 적고 먹기가 쉽습니다. 타타르 메밀 가루 720g을 400cc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합니다. 물을 골고루 가루에 흡수시키면 점성이 생기고 쓴맛이 완화됩니다. 반죽에 시간이 더 걸리면 쓴맛이 강해지게 됩니다. 달달 소바의 조리 사례 가운데 왼쪽 사진의 경우는 즙을 내서 나누고 닭 삶은 물을 국물로 해서 맛을 낸 소바 요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타타르 메밀 60%, 밀가루 10%를 혼합해서 만든 소바입니다. 왼쪽 사진은 타타르 메밀 50%와 보통 메밀 20% 그리고 밀가루 30%를 혼합해서 뜨거운 물로 반죽해서 만든 소바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오리고기와 파가 들어간 국물에 면을 찍어서 먹는 소바입니다.
이렇게 국물에 면을 찍어서 먹는 소바를 습게면이라고 합니다. 달다 소바의 표면을 오리 기름이 덮으면서 신맛이 완화되고 목 넘김과 맛도 좋아집니다. 왼쪽 사진은 타타리 메밀 소바 위에 부드럽게 데친 문어와 계절 야채인 순채 등을 올리고 드레싱은 양념장을 기본으로 하고 레몬과 신규를 짠 즉 매실 열매, 샐러드유를 포함한 타타리 소바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달달소바 파파로와라고 하는데요. 우유, 달달소바차, 생크림, 키나가루, 흑설탕 등을 젤라틴으로 굳혀서 달게 만든 달달소바 디저트입니다.